슈퍼맨이 보면 그 영화 장면에 보면 그거 나오죠.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결과가 잘못됐는데 지구 위로 올라와 가지고 지구를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지구를 거꾸로 돌려 가지고 과거로 이렇게 만드는데 슈퍼맨 빼고는 그런 인력 작용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운명이 운전을 하는 거죠. 이미 이 부여된 것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다시 농경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경 사회의 특성이라는 게 뭡니까? 유목하고 농경의 차이. 활동하는 또는 생활 공간 중심이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 무빙이냐 아니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뭔가를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계절 변화. 이 계절 변화를 계속 뭐냐면 분석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 24절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이걸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절기가 거의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기가 뭐냐면 이 지구의 이렇게 지구와 태양과 사이에서 이런 어떤 그 궤도 운동을 한다면 어떤 지점 정도를 이렇게 24등분에 나눈 거예요. 그렇게 양력이나 음력은 우리가 지구의 회전수 또는 뭐 우리가 음력 같은 경우에는 금음에서 금음 이렇게 서로 이제 달력을 만들 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운동하고 지상에 일어나는 거하고 이렇게 잘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음력에는 뭐가 있어요? 잘 안 맞으니까 끼워 엮는 거. 그러니까 치윤법이죠. 그래서 잘 안 맞, 전체 운동하고 실제 달력하고 잘 안 맞을 때 이제 윤달을 넣어가지고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력도 뭐냐면 비교적 전체 운동하고 잘 맞는데 뭐가 안 맞으냐. 4년 정도마다 위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2월 달에다 뭘 집어였죠? 그죠. 윤일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에서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윤월, 윤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치윤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력이나 음력이나 다 뭐가 존재하느냐? 윤달이 존재해요. 그죠? 윤자가. 근데 그 입춘이나 뭐 우리 입하 이런 것들이 윤, 입춘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운동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만든 거니까. 전체 운동을요. 그래서 24절기는 뭐가 없다? 윤절이 없다는 거죠. 윤절이 없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뭐예요? 달력보다 뭘 더 많이 본다? 절기력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추운 지상에 추운 어떤 날씨가 형성되어 있어도 어떻게 입춘이 지나니까 정말로 강둑에 뭐가 자라고 쑥이 자라고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태양과 지구의 인력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운의 호환성 이런 것이 천체 위치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구조나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개념을 잡기 쉬운데요. 이게 무슨 자죠? 무슨 자입니까? 해세자죠, 그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우리가 해년자에다가 연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이나 세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쓴다 보시면 됩니다. 또 세세 연년 뭐 이런 말 할 때도 하는 거죠. 만세 할 때죠, 만세. 만세가 뭐 때문에 만세하는 줄 압니까? 만세. 그 만자가 무슨 만자 같아요? 예?
예? 아, 그렇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잘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데, 예. 가득 차는 게 아니라 1만 만자입니다. 1만 만자의 해세자. 만년 동안, 만세. 만년 동안. 네버 엔딩이 거의 하고 거의 개념이 같은 거죠. 그죠? 예. 그 누구 만세 이러면 막 네가 최고다, 끝까지 최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1만 만자의 해세자. 예. 그래서 요 해세자가 뭐 어디서 들어왔냐? 이게 고대 천문지에 보면 이 세성이라는 별 이름이 있습니다. 세성. 이 세성이 뭐냐면 현대의 목성이에요. 목성. 목성의 태양 공전 주기가 11.86년, 약 12년이죠. 12년, 약 12년. 그래서 이 목성의 위치가 여러분의 뭘 결정한다? 띠를 결정합니다. 띠. 크게 이제 목성이 이렇게 공전 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지구 다음에 화목이죠, 그죠? 화성 목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성의 위치, 내가 태어날 때 목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쥐띠, 소띠, 범띠 이런 걸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 목성이 저 자리에 있을 때 태어난 놈은 또는 뭐 사람은 이상하게 이런 어떤 기질과 특성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뭐냐면 여기 있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 칩시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기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행동 패턴, 그 다음에 어떤 그 육체적인 기질 이런 것으로 작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연관성이 없으면 우리 연구를 안 했겠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이 더 드러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MBC에서 보면 그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보세요. 일요일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 안 보시는가 봐. TV도 안 보시는가 봐. YTN MBN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MBC의 거기에 서프라이즈에 보면 한 2주 전에 그것도 우연히 이제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버나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버나드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그 35년 사회과학 분야에 이제 그 어느 교수가 그 35년간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 그 고아원에 있는 쌍둥이를 어렸을 때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몇 쌍, 6쌍인가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최대한 다른 환경, 이렇게 부유한 집, 가난한 집, 또 유식, 무식 이런 식으로 전부 모든 요소를 다 반대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약 6개월마다 그 개들이 살아가는 걸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장장 30몇 년간 진행이 됐으니까 대단한 프로젝트였죠, 사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 그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두 이제 그 딸 쌍둥이죠. 딸 쌍둥이가 이제 우연히 한 사람이 자기가 쌍둥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두 사람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된 어떤 배경을 찾다가 바로 여기에 프로젝트에 자기들이 이렇게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교수에게 항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이제 뭐냐면은 그 프로젝트가 이제 뭐냐면 그 인권 문제 때문에 이미 이제 프로젝트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쌍둥이가 찾아간 거죠. 가서 항의를 하러 간 거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삶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바꾸느냐 했을 때 교수가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으면 이런 것들 대강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니까 똑같이 뭐 영화를 전공했고 똑같이 뭐 서로 파리 유학을 꿈꾸며 살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치성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부모 아래 자랐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항의에 관심도 없고 교수는 그래.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서구식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은 유전성이다. 그러면서 이 양반 그거 가지고 박수치고 이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론이 더 중요한 거고 항의하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서프라이즈 그 내용 채워냈는데 결국 뭐냐 이런 그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똑같다고 해서 이제 그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유전성이라고밖에 파악 못 하잖아요. 이런 운명적 요소라는 걸 생각 못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운명적 요소 때문이라는 거죠. 요소.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에 뭐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이제 응아하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응아하고 울음 터뜨리는데 그 응아하고 울음 터뜨릴 때 이미 하늘과 땅에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력 뭐 이렇게 그다음 기운, 기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호흡의 패턴을 관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땡치리는 숨을 어떻게 쉬어요? 여름 땡치리. 혀를 빼고 하잖아요. 이유는 폐의 열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우니까. 그죠? 더우니까 폐의 열을 덜어내려고 하잖아요. 겨울 땡치리는요. 폐의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그죠? 숨을 쉬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의 호흡의 그 심천, 장단, 완급, 대소,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운 편차고 그 외에도 이런 전체 운동에 의해서 그 사람에 부여되는 인력 차이가 하나의 그 우리가 전화 휴대폰이 이렇게 여기 아무리 많아도 뭐가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자기 것만 울리고 다른 사람 건 안 울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파장과 파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과 파동이 그 사람에게만 응해서 부여되는 기운을 우리가 이제 동양의 어떤 표현을 하면 소위 팔자가 되는 거죠. 팔자. 그대가 태어날 때 목성은 여기 있었노라. 지구는 여기 있었노라. 이게 이제 12달이잖아요. 그죠? 12달. 그 다음에 일진이라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 주제 있죠. 일진 뭐냐면 지구의 1회전을 뭘로 봤어요, 우리가? 하루로 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회전수죠, 회전수. 몇 바퀴 돌았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법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구의 회전수거든요. 근데 이 회전을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운을 조장하게 되고 그 기운의 조장이 결국은 어떤 운명적 이벤트, 그 다음에 건강, 또 그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운세까지 오늘의 운세 요까지 제가 꺼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이게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 지금 몇 시간 걸려? 1시간 걸렸어, 1시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의 운세를 배운다는 게 거의 천재반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직업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이 내용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다루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압축,
압축해. 파일도 압축해가 보내죠, 그죠? 이 수업도 사실은 압축 방식으로 지금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의 운세. 지구의 회전수, 회전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는 영향. 그 다음에 단순하게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공전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소위 그 한 달 한 달에 어떤 그 또 기온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게 또 이제 소위 이제 그런 걸 1년 내에 그런 달별 어떤 변화들을 보통 흔히 우리가 신수라고 하죠. 신수. 몸 신자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수가 뭐하다, 훤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가 뭔가 좀 고달팠다, 일진이 사납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달이라고 하는 또 기본적인 또 틀, 그 다음 그 속에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하루하루의 일진, 날일자의 별진자예요. 이게 일진이 좋다, 안 좋다 할 때 사용하는 게 일진. 그래서 그날 머무르는 별의 작용, 이것이 나한테 뭐냐면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일으키느냐, 부정적 작용을 많이 일으키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 오늘의 운세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제가 큰 거라서 좀 궁금한 부분이 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뭐 나쁜 거를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겁이 나요. 그러면 보고 나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아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좀 보면 사주 볼 때도 보면 오늘 뭐 예를 들어 이사를 가면 뭐 죽는다 뭐 이런 말을 쓰면은 참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기운에 대해서 좀 너무 강조를 한다든지 또 침소봉대를 하는 식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이 학문에 관한 어떤 문헌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많아요. 또 중국 하면 뭡니까? 연변 이야기 아시죠? 옛날 저 코미디 프로에 나와있던 거. 뭐 한국 호랑이가 이따마다 하면 그 호랑이는 호랑이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오줌을 누는데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침소봉대라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표현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풍토나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글도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걸 우리가 이제 살이 꼈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살을 표현할 때 앞부분에서 이건 막 진짜 나쁜 살이다 표현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것보다 또 약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나쁜 살은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부풀려서 표현해 놓은 요소들 학습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전달적인 어떤 입장에서 야, 니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옛날 책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옛날 책은 어떤 풍토 속에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는 그런 표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하는 분도 있다.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제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갖다가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늘의 운세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쥐띠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5천만 나누기 12. 그죠? 한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대략 한 400 몇십만이 되잖아요. 그럼 400 몇십만이 그날 똑같은 여러 가지 운명적인 현상을 만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걸 또 나누어가지고 60년 쥐띠, 그 다음 72년 쥐띠 나눈다 해도 60년 쥐띠가 몇 명이냐고요. 480만 나누기 12 또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우리가 나이대에 우리 보통 58년 개띠 이라잖아요. 58년 개띠. 58년 개띠 왜 하필 58년 개띠를 하느냐. 우리 전후 베이비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전쟁 후에 항상 뭐 그게 일종의 그 사회 현상이지만 57년생이나 58년부터 인구가 폭발하죠. 예를 들어서 그 나이대별로 보통 한 60만 정도가 있었다면 요때는 뭐냐면 100만 명이 넘어가요. 100만 명. 뭐 110 몇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통계치를 보면. 그럼 이 100만 명이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 어떻게 돼요? 학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 오전, 오후반 나누는 거고. 또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뭔가 쟤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뭐 학교 가서 집에 와서 했는데 쟤들은 왜 오전반, 오후반? 인구 변화 때문에 인구 변화. 그래서 그 58년 개띠들이 자기들은 말이 오후에 학교 가고 뭐 이런 식이 생기니까 뭐냐면 좀 팔자가 좀 하여튼 세다 뭐 또는 그죠 뭐 특이한 패턴으로서 58년 개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인구의 비밀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보통 한 80만 지금은 뭐 한 인구 나이대별로 한 보통 한 70만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70만 명이면 그 사주가 똑같은 것도 많아요, 사실은. 한날 한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걔들이 운명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질 요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부모로 받은 어떤 유전 인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자, 북한에도 태어나겠죠. 지금 이 시간에. 북한 산부인과에서도 이 시간에 태어나면 북한은 평양에서 태어난 애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애하고 팔자나 사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 다르다는 걸 전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 안 하고 이 공부를 뛰어들면 무조건 야 니는 무슨 살이 있으니까 안 좋아 이러면서 막 이건 뭐 보면 무조건 나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살 있어도 그걸 긍정적으로 끌어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군에 가면 되겠죠. 군에 가서 뭐냐면 적군을 많이 죽이면 자기가 가진 기운은 어떻게 해요? 선용, 착할선, 설용, 좋게 쓰는 거죠. 이순신 장군 때문에 피 본 사람들 많죠?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피 봤잖아요. 죽음까지 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뭐라 그래요? 살인마라 그래요? 성웅이라 그래요? 성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이 껴서 너는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에너지가 작동하더라도 그것을 선용케 하느냐, 악용케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범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죠? 적과 대치한 자리에서 그 적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라의 존립을 돕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용, 악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결국 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뒷부분의 내용에서 다루겠지만 도화살 이런 거 들어보시죠. 도화살. 기억나십니까? 도화살. 이 도화살이 옛날에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도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복숭아 꽃 이렇게 봤습니까? 복숭아 꽃을 보면 이제 매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뽀사시하고 그 분홍빛과 하얀색이 싹 섞여 있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뭐예요?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묘하게 이렇게 뭔가 환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자극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뭐냐면 속살이 살짝 드러날 듯 말 듯하는 그런 뭐 우리가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남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기운, 행위 이런 걸 우리가 도화가 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그 어떤 신분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양반의 어떤 여식이 도화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어떤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화살이 낀 거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화, 성이 아니고 보통 좋은 기운은 성을 쓰거든요. 성.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운은 살이 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하고 살이 나는데 도화 살이 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대에는요 이 도화가 있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그 도화의 가장 작은 어떤 모양새를 뭐라냐면 개인기라는 거죠. 개인기. 짧은 시간에 재주를 피워서 타인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힘, 능력, 에너지 이런 것이 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처럼 이제 뭐 방송이나 또 뭐 연예나 이런 분야에 도화살이 없으면요 탑 탤런트가 안 돼요. 탑 탤런트가 안 되고 늘 조연으로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도화살도 위치 따라 강약이 있는데 도화살이 이렇게 태어난 시간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럴까 이런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화려한 어떤 뭔가 꽃나무를 마당에 심은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 담장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현대에는 오히려 인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인기 최고. 그러니까 도화살을 끼워도 옛날에 끼웠으면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그 소위 그 기생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이 도화살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도화라는 별이 있어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또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화살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실체적인 어떤 작용이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새는 뭐냐면 인기 좋은 사람이 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장사는 몫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사는 몫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길목이 좋아야 되는데 길목 안 좋아도 요새는 돈 되는 휴대폰 많이 터지는 사람이 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청담동에 사느냐 여의도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되는 콜이 많이 와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게 도화살의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도화살 해석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작용은 현대에는 좋다. 과거에는 이게 큰 벼슬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가 됐다? 흉이 됐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사실 많은 걸 다뤄드리려고 하니까 항상 시간에